이거 같이 쓰죠. 감사해요, 아저씨. 어디까지 가세요? 지하철역까지만요. 저도 그쪽 방향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 만나서.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한 지석 달째. 윤태수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알람이 필요 없었다. 눈을 뜨면 천장의 작은 얼룩이 제일 먼저 보였다. 그 얼룩을 보며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떠오르는 건 없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다.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는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설탕을 넣지 않았다. 이제 단맛도 필요 없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학생들, 배달 오토바이까지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태수만 이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회사를 그만둔 건 자의 반타의 반이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없었다. 태수 씨,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부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냉정했다. 32년을 바친 회사였다. 신입사원 때부터 과장, 부장까지 올라가며 밤을 새우고 주말도 반납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 퇴직금은 꽤 많이 나왔다. 하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그의 가슴 속에 생겼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다. 늦잠도 자고, 낮에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다. 하지만 2주일째부터 무료함이 밀려왔다. 한 달이 지나자 무료함은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2달째에는 우울함이 찾아왔다. 석 달이 된 지금, 태수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없었다. 친구들은 다들 바빴다. 아직 현역으로 일하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취미 생활에 바빴다. 태수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가을 장마였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거리는 우산을 쓴 사람들로 가득했다. 태수는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빗물 냄새가 났다. 익숙한 냄새였다. 어렸을 적 학교 가던 길, 첫 출근하던 날, 아내와 처음 데이트하던 날도 비가 왔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얇은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모양이었다.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시 핸드폰을 만졌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조심스러웠다. 자칫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너무 난처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저기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은데 우산 같이 쓰시겠어요? 여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젖은 속눈썹 사이로 큰 눈이 태수를 바라봤다. 잠시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예. 저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라서요. 사실 태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그저 걷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예전엔 형님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아저씨가 되었다. 하지만 태수는 웃으며 우산을 펼쳤다. 여자가 그의 옆으로 다가섰다. 빗물과 샴푸 향이 섞인 냄새가 났다. 오랜만에 맞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냄새였다. 어디까지 가세요? 지하철역까지만요. 멀지 않아요. 저도 그쪽 방향이에요.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우산 아래는 좁았다.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우산을 여자 쪽으로 기울였다. 자신의 어깨가 조금 젖는 건 상관없었다. 그녀가 더 젖는 것보다 나았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죠?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밝았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아침엔 괜찮더니 갑자기 쏟아지네요. 저 우산 안 챙겨서 완전 당황했어요. 약속 시간도 있고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 만나서. 천만에요. 저도 할 일 없어서 그냥 걷고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녀가 웃었다. 밝은 미소였다. 태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누구도 그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아저씨는 이 근처 사세요? 네, 저기 아파트 단지예요. 아, 그 새로 지은 곳이요? 좋아 보이던데. 그냥 그래요. 태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새로 지은 아파트라고 했지만 그곳은 아내와 함께 이사 오려고 계약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입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 혼자 이사를 왔고 혼자 살고 있었다. 넓은 집은 더 외로웠다. 지하철역이 가까워졌다. 여자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하며 시간을 봤다. 아, 다행이다. 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지하철역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우산을 든 손이 축축했다. 어깨도 젖어 있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느낌. 석 달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태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적막함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는 멍하니 그 빗줄기를 바라봤다. 그녀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환한 미소, 고맙다는 말, 그리고 샴푸 향.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다.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지피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태수는 아직 몰랐다. 다만 그 불씨가 따뜻하다는 것만 알았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뭘 하지? 언제나처럼 묻는 질문이었지만 오늘은 답이 있었다. 내일도 산책을 나가야겠다. 혹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른다. 혹시 또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태수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작은 우연히 만든 작은 변화. 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 태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는 내일이 조금 기다려졌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날 이후 태수의 일상은 묘한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밖을 확인했다. 날씨가 궁금했다. 비가 오는지, 흐린지,
맑은지. 예전에는 날씨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 무슨 상관이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비가 오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태수는 매일 오후가 되면 밖으로 나갔다. 우산을 챙기고 깔끔한 옷을 입고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혹시 그녀가 또 비를 맞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나흘째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태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범위를 넓혀 주변 거리를 걸었다. 카페 앞, 횡단보도 옆,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입구까지. 그가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반복해서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수많은 행인 중 하나였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태수는 작은 카페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태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았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태수는 우연을 가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 날 다시 그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그녀가 나오는 것을 봤다. 아니, 사실 그는 1시간 넘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카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태수는 마치 방금 지나가는 것처럼 걸었다. 저번에. 그녀가 먼저 알아봤다. 태수는 놀란 척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우산 빌려주신 분.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는걸요. 근처 사신다고 하셨죠.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산책 삼아서요. 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밝게 웃었다. 그 미소를 다시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여기서 일해요. 저기 미용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카페 옆 건물 2층이었다. 지은 헤어라는 간판이 보였다. 태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 미용실이요? 사실 저도 머리 좀 잘라야 하는데. 오, 그럼 우리 가게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때 은혜 갚는 셈 치고요. 정말요?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후 괜찮으세요? 3시쯤? 네, 좋아요. 약속을 잡았다. 태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다.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사소한 것들. 하지만 태수에게는 그 모든 게 소중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아저씨. 네, 내일 봐요. 그녀가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내일 그녀를 다시 만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돌아와서 태수는 거울을 봤다. 머리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다. 1달 전에 동네 이발소에서 잘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옷장을 뒤져 깔끔한 셔츠를 꺼냈다. 내일 입을 옷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색 셔츠를 골랐다. 아내가 예전에 잘 어울린다고 했던 색이었다.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그녀의 이름은 뭘까?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한 게 많았다. 하지만 너무 많이 물어보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도 됐다. 그는 적당히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다. 남색 셔츠를 입고 향수도 조금 뿌렸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3시가 되기 한참 전, 태수는 이미 미용실 근처에 와 있었다.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2층 미용실 창문으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확히 3시, 태수는 미용실 문을 열었다. 벨소리가 울렸다. 깔끔한 실내, 거울, 의자, 그리고 샴푸 냄새. 그녀가 입구 쪽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 우산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태수를 의자로 안내했다. 가운을 둘러주며 물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단정하게 좀 잘라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녀의 손이 태수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의 손길. 태수는 긴장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아저씨 머리숱 많으시네요. 그래요? 나이 들면서 많이 빠졌는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제 손님 중에 제일 풍성하실걸요? 그녀가 웃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밝았다. 태수도 덩달아 웃었다. 참, 저 이름이 지은이에요. 김지은. 아, 저는 윤태수예요. 태수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라는 이름. 태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예쁜 이름이었다.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이 동네에서 3년째 일한다고 했다. 원래는 강남에서 일했는데 집이 이쪽이라 옮겼다고 했다. 손님들이 좋고 사장님도 괜찮고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아저씨는 뭐 하세요? 저는 퇴직했어요. 회사 다니다가. 아, 그러시구나. 그럼 요즘 편하시겠어요. 뭐, 그렇죠. 태수는 편하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굳이 외롭다고, 무료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다. 지은은 계속 밝게 이야기했다. 동네 맛집 이야기, 날씨 이야기, 최근 본 영화 이야기. 태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 자, 다 됐어요. 어때요? 지은이 거울을 들어 뒤를 보여줬다. 깔끔하게 잘 잘랐다. 태수는 만족스러웠다. 좋네요. 잘 잘랐어요. 다행이다. 그럼 앞으로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듬어야 단정해 보여요. 네, 그럴게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지은이 물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밖에 자판기 있어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산 은혜도 있고 첫 손님 기념으로요. 지은은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았다. 태수와 함께 미용실 앞 계단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지은은 다리를 흔들며 커피를 홀짝였다. 오늘 날씨 진짜 좋죠? 그러게요. 비 오는 것보다 이런 날이 훨씬 좋아요. 저는 비 오는 날도 나쁘지 않던데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도 웃었다. 맞아요. 그날 아저씨 만난 것도 비 덕분이죠. 그렇게 그들은 한동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태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지은은 다음 손님이 있다며 일어났다. 그럼 또 오세요. 태수 아저씨. 네, 고맙습니다. 태수는 미용실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아니, 가볍다기보다 설렜다. 그는 다음 주에 또 올 핑계를 생각했다. 한 달을 기다릴 수 없었다. 머리를 또 잘라야 할까? 아니면 다른 이유를 만들까? 그날 밤, 태수는 지은이 앉았던 계단을 떠올렸다. 그녀가 마셨던 캔커피 맛을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지은을 다시 보고 싶어 했다. 자꾸만 계속. 그 후 태수는 매주 미용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했지만 그는 핑계를 만들었다.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요. 뒷머리 좀 다듬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엔 스타일을 조금 바꿔볼까요? 지은은 웃으며 받아들였다. 태수 아저씨 진짜 깔끔하신가 봐요. 이렇게 자주 오시는 손님 처음이에요. 태수는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특별한 손님. 그 단어가 좋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느낌. 오랜만이었다. 그는 매번 미용실에 갈 때마다 준비를 했다. 깔끔한 옷, 연도, 향수. 마치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처럼. 한 달이 지났다. 태수는 이제 미용실의 단골이 되었다. 지은은 그를 보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태수 아저씨. 다른 손님들도 그를 알아봤다. 아, 저 아저씨 또 오셨네. 미용실의 젊은 디자이너가 농담처럼 말했다. 언니, 팬 생긴 거 아니야? 지은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그냥 단골 손님이시잖아. 단골 손님. 태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싶었다. 지은이 자신에게만 보이는 웃음이 있다고, 자신에게만 하는 말투가 있다고 믿고 싶었다. 어느 날, 태수는 용기를 내서 작은 선물을 가져갔다. 백화점에서 산 스카프였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고, 지은이 목이 시리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태수는 그 말을 기억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선물 상자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냥 가을이니까 목도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감사하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매주 와주시는데. 지리은은 난처한 표정으로 선물을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태수는 고집을 부렸다. 제발 받아주세요. 안 받으시면 제가 섭섭해요. 결국 지은은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부담스러움이 역력했다. 태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기뻐할 거라고 믿었다. 다음 주에는 향수를 가져갔다. 지은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주에는 카페 쿠폰이었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선물은 계속되었다. 지은은 점점 더 난처해했다. 아저씨,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가질 것 없어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에요. 고맙긴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지은 씨는 저한테 많은 걸 해주셨어요. 태수는 진심이었다. 지은은 그에게 삶의 이유를 줬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밖으로 나갈 이유, 옷을 차려입을 이유. 그녀가 있어서 그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저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이었다. 태수의 집은 조금씩 변했다. 거실 한쪽에는 지은이 앉았던 의자 사진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가 미용실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밤마다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지은이 사용했던 빗, 가위, 거울, 모든 게 소중했다.
그는 지은이 마셨던 커피 브랜드를 사서 집에 쌓아뒀다.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한 음악을 듣고 그녀가 본 영화를 봤다. 그의 삶은 점점 지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퇴직금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선물값, 미용실비,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카페에서 쓴 돈들.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은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우연히 지은이 일하는 카페 앞을 지나갔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갔다. 지은이 퇴근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멀리서 지켜봤다. 혹시 위험한 일이 있을까 봐. 혹시 무거운 짐이 있을까 봐. 지은은 다른 미용사와 함께 나왔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수는 조금 안도했다. 그녀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다. 그녀가 자신 없이도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 태수를 조금 외롭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태수는 지은이 앉았던 의자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미용실에서 그녀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 그는 그 의자를 만졌다.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았다. 물론 그럴 리 없었지만 태수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혹시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나. 대신 그는 미용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다. 지은이 가끔 올리는 사진들을 봤다. 손님의 머리 사진, 카페 음료 사진, 일상 사진들. 태수는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때로는 댓글도 달았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날씨 조심하세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태수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 지은은 가끔 댓글에 답했다. 감사해요, 아저씨, 이모티콘과 함께. 태수는 그 댓글을 수십 번 읽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 그녀가 자신에게 답을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미용실의 다른 직원들은 태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너무 자주 오는 손님, 너무 많은 선물을 주는 손님. 사장은 지은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지은아, 저 손님 좀 조심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괜찮아요, 언니. 그냥 외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나쁜 분은 아니세요. 지은은 태수를 변호했다. 그녀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선물도, 자주 오는 것도, 인스타그램 댓글도, 모든 게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아저씨, 선물은 이제 그만 주세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태수는 당황했다. 부담스럽다니요? 전 그냥 고마운 마음에. 알아요. 아저씨 마음은 고마운데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손님한테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 말은 태수에게 충격이었다.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나? 그녀의 미소는, 그녀의 친절은 모두 거짓이었나? 저는 그냥.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 저 아저씨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러시면 저도 일하기 힘들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상하게 보고 제발 이해해 주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용실을 나왔다. 밖은 어두웠다. 가을밤의 찬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집에 돌아와서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친절했을 뿐이었다.
직업상의 친절, 손님에게 하는 미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태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부끄러움과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다. 자신에게 화가 났다.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그날 밤, 태수는 술을 마셨다. 오랜만이었다. 소주병을 비우고 또 비웠다. 취기가 올라오며 눈물이 났다. 그는 혼자 울었다. 텅 빈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며칠간 태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커튼을 쳐놓고 불도 켜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전부였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지리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너무 많은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순간들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 그녀의 미소는 친절이었고 그녀의 관심은 직업상의 예의였다. 태수는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했다. 아니, 착각하고 싶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태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소주 1병, 2병, 3병. 취기가 올라오며 감정이 폭발했다. 분노였다. 지은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 분노였다.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혼자 착각에 빠져서 민폐를 끼쳤을까? 하지만 술이 더 깊어지자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다. 지은에게로 향했다. 나를 이용한 거 아냐? 선물 받고, 팁 받고, 단골 만들려고 친절한 척한 거 아냐? 술에 취한 태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지은의 인스타그램을 켰다. 최근 게시물이 있었다. 지은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였다. 둘은 카페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다. 해시태그에는 샵데이트 샵행복 샵좋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수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그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남자는 잘생겼다. 젊고 깔끔하고 웃는 얼굴이 밝았다. 지은도 행복해 보였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거짓말쟁이. 태수는 중얼거렸다.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니, 태수가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혼자일 거라고, 외로울 거라고, 자신을 필요로 할 거라고 멋대로 생각했다. 나를 이용한 거야. 단골 만들려고, 돈 쓰게 하려고. 술에 취한 태수는 비이성적인 생각에 빠졌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하나였다. 미용실. 미용실까지 걷는 동안 태수는 계속 중얼거렸다. 왜 거짓말을 했어? 왜 나한테만 그랬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그는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미용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다. 당연히 문은 닫혀 있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태수는 미용실 문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다. 2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지은이 사는 곳일까? 아니면 다른 가게일까? 태수는 술병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문에 기대어 술을 마셨다. 나는 뭐였을까? 그냥 호구였을까? 눈물이 났다. 술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태수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은 씨. 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술을 드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있나? 아저씨, 집에 가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왜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은은 더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아저씨, 제발 집에 가세요. 내일 얘기해요. 내일? 내일은 또 웃으면서 거짓말할 거잖아. 친절한 척 하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 거짓말 안 했어요. 남자친구 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나한테만 친절하게 굴면서.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태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품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저씨, 저 손님한테 친절한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제 사생활은 아저씨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내가 그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선물도 싫다고 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녀는 화가 났다. 무섭기도 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저희 손님들도 불편해요. 이러시면 신고할 거예요. 신고. 그 단어가 태수를 정신 차리게 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지은의 얼굴을 봤다. 두려움과 혐오가 섞인 표정. 그것이 태수의 가슴을 찔렀다. 미안해요. 태수는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지금 좀 무서워. 저번에 말한 그 손님 있잖아. 태수는 걸으며 울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스토커가 되어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뉴스에서 보던 바로 그런 사람. 집에 돌아와 태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술에 절은 얼굴. 이것이 자신인가? 멋진 직장인이었던, 가정을 꾸렸던,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태수는 주저앉아 울었다. 부끄러웠다. 창피했다. 지은에게, 미용실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는 사랑을 찾으려다 괴물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숙취에 시달리며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봤다.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몰려왔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지은에게 사과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그녀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대신 미용실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윤태수라고 하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는 가게에 가지 않겠습니다. 지은 씨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사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경찰 신고는 안 했지만 다음에 오시면 바로 신고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모든 게 끝났다. 그가 만들어낸 환상도, 그가 품었던 희망도 모두 끝났다. 그날 오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미용실 여직원 스토킹하는 중년 남성 조심하세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태수는 자신을 말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는 집에 틀어박혔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세상과 단절했다. 외로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태수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단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태수는 창밖을 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출근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가 없어도 잘 돌아갔다. 그는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식료품도 새벽 배송으로 주문했다. 문 앞에 놓인 물건을 재빨리 가져오는 게 전부였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은 꺼놓았다. 아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는 스토커가 되었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졌다. 태수는 잠이 오면 자고 깨면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저 고요 속에 있었다. 그 고요가 그를 천천히 집어삼켰다. 열흘째 되는 날, 태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은과 관련된 모든 것들, 미용실 영수증, 선물 상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 모두 지웠다. 아니, 지우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삭제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태수는 중얼거렸다. 그것들을 지우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결국 사진들을 폴더에 숨기기만 했다. 완전히 삭제할 용기는 없었다. 2주일째, 태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지은에게 보낼 편지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다. 아니, 유서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외로웠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착각했다. 친절을 사랑으로, 예의를 관심으로.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지은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녀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그냥 외로운 늙은이였다. 편지를 다 쓰고 태수는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수는 창가에 섰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처음 지은을 만난 그 비 오는 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우산. 태수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장 옆에 우산이 서 있었다. 그날 지은과 함께 썼던 바로 그 우산. 그는 그것을 꺼냈다. 우산은 낡아 보였다. 손잡이가 닳았고 천에는 얼룩이 있었다. 태수는 우산을 펼쳤다. 우산 아래 선이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은의 미소, 샴푸 향, 빗소리. 모두 착각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이젠 끝이야. 태수는 우산을 접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나가는 밖이었다. 빗물이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는 정했다. 미용실. 마지막으로 가봐야 할 곳이었다. 사과하러 가는 게 아니었다. 그저 끝을 내러 가는 것이었다. 미용실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다. 너무 익숙했다. 수십 번 걸었던 길. 설레며 걸었던 길.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는 길. 미용실 앞에 도착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지은도 보였다. 그녀는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다.
평온해 보였다. 태수가 없는 그녀의 일상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태수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의 세계,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세계.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우산을 미용실 문 앞에 조용히 놓았다. 우산 손잡이에 작은 쪽지를 묶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다. 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 우산은 처음 당신을 만난 날 함께 썼던 것입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친절을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윤태수. 태수는 우산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빗속을 걸었다. 우산 없이 비는 점점 거세졌다. 머리카락이 젖고 옷이 젖고 신발이 젖었다. 하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이상하게 후련했다. 이젠 그만 젖어도 괜찮아. 태수는 중얼거렸다. 비에 젖는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우산이 없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는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다. 태수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를 맞으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비가 조금 약해졌다. 하늘이 조금 밝아졌다. 태수는 얼굴을 들어 하늘을 봤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살아야지. 태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은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공허함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젖었다. 춥고 불편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여전히 숨쉬고 걷고 느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편의점에 들렀다. 따뜻한 커피를 샀다. 혼자 마시는 커피,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커피. 그것도 괜찮았다. 집에 도착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다. 외로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조금은 평온해 보였다. 태수는 핸드폰을 켰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통 쌓여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걱정돼요. 태수는 답장을 보냈다. 미안하다. 괜찮아. 조만간 전화할게. 그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비는 그쳤다. 거리는 젖어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태수도 계속 살아야 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가끔 지은이 생각날 것이다. 가슴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견뎌야 했다. 그것이 어른으로 사는 방법이었다. 밤이 되었다. 태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을 꾸었다. 비 오는 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걷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젖으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괜찮았다. 아침이 밝았다. 태수는 눈을 떴다. 새로운 하루였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씁쓸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다. 미용실에서는 그날 오후 직원이 문 앞에 놓인 우산을 발견했다. 쪽지를 읽은 지은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사장에게 보여줬다. 어떡하죠? 버려. 이제 끝난 일이야. 하지만 지은은 우산을 버리지 못했다. 그냥 구석에 세워뒀다. 가끔 그것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미안함,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그렇게 비 오는 날의 착각은 끝났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태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외로움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갔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비는 또 올 것이다. 하지만 태수는 이제 안다. 비를 피하려고 누군가의 우산 아래로 숨으면 안 된다는 것을. 때로는 젖는 것도, 혼자 걷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